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시장 골목 끝자락이었죠. 내 자리는 늘 거기였어요. 햇볕도 잘 안 드는 구석. 그래도 30년을 버텼어요. 나물 몇 단 놓고 하루를 보냈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상인들 눈빛이 변했죠. 자리 좀 비켜요, 할매. 젊은 상인이 말했어요. 웃으면서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잇지 못했죠. 옆 좌판 아저씨도 돌아섰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상인 회장이 지나갔죠. 여기 냄새 나네. 크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나는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릇을 정리했죠. 손끝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닫았죠.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낡은 서랍을 열었어요. 신문 스크랩이 보였죠. 50년 전 사진이었어요. 젊은 내 얼굴이 있었어요. 훈장도 있었죠. 표창장도요. 손으로 만졌어요. 종이가 바스러졌어요. 그때는 자랑스러웠는데 이제 아무도 몰라요. 나도 잊고 살았죠. 그런데 오늘 왜 이게 생각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나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게 다였어요. 끊었죠. 나는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딸도 변했어요. 사위 만난 뒤부터요. 시장에 한 번도 안 왔어요. 3년째예요.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켜졌죠.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내일도 가야 했어요. 그 자리로요. 나무를 팔아야 했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손을 펴봤어요. 주름이 깊었어요. 이 손으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그냥 냄새 나는 할망구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장 문을 열었죠.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자리를 펼쳤어요. 나무를 꺼냈죠. 손님이 지나갔어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상인 회장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은 차가웠죠. 여기 재개발 들어온대요. 곧 다들 나가야 할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가 돌아섰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개발이요? 30년짜리인데요. 점심때였어요. 딸이 왔어요. 사위도 함께였죠. 엄마. 딸이 불렀어요. 나는 일어났어요. 왜 여기 계세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셔야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진심은 아니었어요. 요양원 자리 알아봤어요. 딸이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나는 말을 잃었어요. 난 괜찮아. 겨우 말했어요.
여기서 일할 수 있어. 사위가 웃었어요. 어머님 집 정리하셔야죠. 땅 문서도 정리하고요. 그 말이었구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요. 나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들이 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물이 흐트러졌죠. 손님 하나가 지나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젊은 상인이 왔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잠깐만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카메라를 켰어요. 내 물건을 발로 찼죠. 냄새 나는 할망구. 여기 좀 치워야 되는데. 영상을 찍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나는 몸을 떨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그가 갔어요. 웃음소리만 남았죠. 나무를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어요. 여기서 울 순 없었어요. 해가 졌어요. 짐을 쌌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TV를 켰죠. 뉴스가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꺼버렸어요.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훈장을 꺼냈죠. 손에 쥐었어요. 차갑고 무거웠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딸도 몰라요. 사위는 더더욱이요. 나는 그냥 돈이 필요한 늙은이에요. 창밖을 봤어요. 시장 불빛이 꺼지고 있었죠. 내일도 가야 할까요? 그 자리로요. 손을 펴봤어요. 훈장 자국이 손바닥에 남았어요. 깊게요. 그날 밤은 더 길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몸이 무거웠죠. 그래도 일어났어요. 시장으로 갔어요. 자리를 펼쳤죠. 오늘은 손님이 없었어요. 한 명도요. 상인 회장이 지나갔어요. 비웃는 얼굴이었죠. 아직도 나오시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점심때였어요. 시장 청소부 아주머니가 왔어요. 할머니. 조용히 불렀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죠. 이거 할머니 거 아니에요? 낡은 사진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사진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50년 전 사진이었어요. 젊은 내가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훈장을 달고요. 이게 할머니세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이에요. 말했죠. 오래됐어요. 아주머니가 사진을 봤어요. 대단하셨네요. 뭐 하셨던 거예요? 나는 말을 아꼈어요. 그냥 이랬어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자랑하셔야죠. 이런 거 있으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갔죠. 사진을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자랑스러웠던 시절이요. 저녁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요. 저 기자인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멈칫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할머니에 대해 듣고 싶어서요. 내일 시장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 날 찾는 걸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신문 스크랩을 꺼냈죠. 하나씩 펼쳤어요. 노란 종이였어요. 글씨가 발에 있었죠. 국가유공자 씨. 내 이름이 있었어요. 시민의 생명을 구하다. 기사 제목이었죠. 손으로 만졌어요. 종이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이걸 보여줘야 할까요? 기자한테요. 아니면 그냥 숨겨야 할까요? 밤새 생각했어요. 아침이 됐어요. 시장으로 나갔죠. 자리를 펼쳤어요. 손님은 여전히 없었어요. 10시쯤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예요. 명함을 내밀었죠.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주저앉았어요. 내 옆에요. 할머니 사진 봤어요. 어제 SNS에 올라온 거요. 나는 놀랐어요. 무슨 사진이요? 젊은 상인이 찍은 거요. 근데 배경에 할머니 사진이 보였어요. 훈장 단 사진이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게 할머니 맞으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옛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더 알고 싶어요. 카메라를 켰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죠. 서랍 속 신문이 생각났어요. 50년을 숨겨온 이야기요. 이제 꺼내야 할까요? 기자가 기다렸어요. 조용히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요. 목소리가 떨렸죠. 1970년대였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깊이 쉬었죠. 1970년 겨울이었어요. 말을 시작했어요. 공장 화재가 났었죠.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목이 메었어요.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때였어요. 상인 회장이 다가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컸죠. 기자를 봤어요. 여기서 촬영하면 안 돼요. 시장 규칙이에요. 기자가 일어났어요. 취재 중인데요. 잠깐만 더 할게요. 상인 회장이 비웃었어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셔야죠.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손이 떨렸죠.
정말이에요. 상인 회장이 코웃음 쳤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주변 상인들이 모였어요. 웅성거렸죠. 할머니가 무슨 말도 안 돼. 기자가 나를 봤어요. 증거 있으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에 있어요. 서랍 속에요.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집에 있어요. 상인 회장이 웃었어요. 그래요. 집에 가서 가져와요. 기다릴 테니까요. 비웃는 투였죠. 나는 일어났어요. 집으로 뛰어갔어요. 숨이 찼죠. 계단을 올랐어요. 문을 열었어요. 서랍으로 달려갔죠. 열었어요. 신문이 없었어요. 훈장도요. 표창장도요. 모두 사라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디 갔지? 서랍을 뒤졌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그때 생각났어요. 일주일 전이요. 사위가 왔었죠. 어머님, 집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혼자 방에 들어갔었어요. 서랍을 열었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가 가져갔구나. 딱 문서 찾다가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딸 목소리였어요. 엄마 서랍에 있던 거 사위가 가져갔니?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신문이랑 훈장 말이야. 딸이 한숨 쉬었어요. 엄마, 그런 거 중요해요? 낡은 종이잖아요. 버렸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왜 버려? 딸이 짜증을 냈어요. 집 정리하는데 방해됐어요. 쓰레기 같은 거요. 나는 말을 잃었어요. 그게 눈물이 났죠. 내 인생이었는데. 딸이 전화를 끊었어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증거도요. 자존심도요.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천천히요.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상인 회장도요. 구경꾼들도요. 가져오셨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상인 회장이 박수 쳤어요. 봤죠? 거짓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역시 할망구. 관심 받고 싶었나 봐. 기자가 나를 봤어요. 실망한 얼굴이었죠. 정말 없으세요? 다른 증거는요? 나는 아무 말 못했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껐어요. 죄송하지만 증거 없이는 어려워요. 돌아서려 했죠. 그때였어요. 시장 청소부 아주머니가 왔어요. 잠깐만요. 숨을 헐떡였어요. 나 증인이에요. 내가 봤어요. 모두가 돌아봤죠. 아주머니가 나를 가리켰어요. 이 할머니 맞아요. 신문에서 봤어요. 50년 전에요. 상인 회장이 비웃었어요. 당신도 늙어서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기자가 눈빛을 빛냈어요. 정말이세요?
카메라를 다시 켰죠. 나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어요. 기자가 청소부 아주머니를 봤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있었어요. 공장 화재 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할머니가 구해줬어요. 아버지 목숨을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상인 회장이 비웃었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증거 있어요. 사진을 보여줬죠.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옆에 내가 서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고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할머니가 옆에 계시죠. 기자가 사진을 확대했어요.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1970년 12월이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이 사진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나는 그 사진을 봤어요. 기억났어요. 그날이요. 병원 복도 냄새가요. 상인 회장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말을 더듬었죠. 기자가 웃었어요. 취재 계속하겠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가능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기자가 여러 곳을 취재했죠. 시청에도 갔어요. 옛날 기록을 찾았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기자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공식 기록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명단에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내일 뉴스 나가요.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밤이 됐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SNS를 열었죠. 젊은 상인이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나를 조롱하는 영상이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을 봤어요. 할망구 불쌍하네. 저 청년 너무하다. 시장 어디예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장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뉴스 나온대. 진짜 국가유공자래. 상인 회장이 피했어요. 눈도 안 마주쳤죠. 젊은 상인도 보였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점심때였어요. 뉴스가 나갔어요. 시장 식당 TV에서요. 오늘의 훈훈한 소식입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죠. 50년 전 영웅이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사진도요. 상인들이 TV 앞에 모였어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죠. 1970년 공장 화재. 17명의 목숨을 구한 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내가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나운서가 다시 나왔어요. 하지만 최근
이분이 시장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젊은 상인의 영상이 나왔죠. 나를 조롱하는 장면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해당 상인은 현재 사과문을 올렸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상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뉴스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나를 봤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죠. 상인 회장이 다가왔어요. 천천히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랐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상인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씩요. 나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봤어요. 그들을요. 젊은 상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내 앞에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울고 있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영상 지웠어요. 가게도 문 닫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죠. 나는 그의 머리를 봤어요. 젊었어요. 내 손잡벌이었죠. 손을 뻗었어요. 그의 어깨에 올렸죠. 일어나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죠.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몰랐으니까요. 나도 말 안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였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말을 아꼈어요. 그냥 목이 메었죠. 고맙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녁이 됐어요. 기자들이 돌아갔죠. 시장도 조용해졌어요. 나는 자리를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죠. 피곤했어요. 집으로 가려는데요. 검은 차가 섰어요. 차 문이 열렸죠. 사위가 내렸어요. 딸도 함께였어요. 어머님. 사위가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죠. 뉴스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다가왔어요. 팔을 잡았죠. 이제 집에 가시죠. 우리가 모실게요. 나는 팔을 뺐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딸이 나섰어요. 엄마, 왜 이래요? 우리가 도우려는 건데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여전히요. 뉴스 나왔다고요. 이제 달라요. 사위가 말했죠. 보상금도 나올 거예요. 명예회복 수당도요. 우리가 챙겨드릴게요. 귀가 먹먹했어요. 역시나였어요. 돈 이야기였죠. 필요 없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혼자 살 거예요. 사위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철 좀 드세요. 나이가 몇인데요. 누가 돌봐드려야죠. 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 와요. 이제 편하게 지내요. 손을 뿌리쳤어요. 집은 내가 있어요. 내 집에요. 사위가 코웃음 쳤어요. 그 집이 누구 돈으로 산 건데요? 저희가 보탠 거 많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한 푼도 안 도왔죠. 게다가 땅 문서요. 그것도 정리해야죠.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혼자 관리 못해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딸이었어요. 내가 낳은요. 그런데 이런 말을요. 싫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다 내 거예요. 사위가 웃었어요.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법 얘기예요? 기자였어요. 아까 그 기자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사위가 놀랐어요. 당신은 왜 여기? 기자가 웃었어요. 취재 중이에요. 방금 대화 다 들렸는데요. 딸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희는 오해예요. 기자가 고개를 저었죠.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녹음도 됐어요. 사위가 황급히 차에 탔어요. 가자. 딸에게 말했죠. 딸이 나를 봤어요. 미안한 얼굴이었어요. 아니요. 두려운 얼굴이었죠. 차가 떠났어요. 먼지만 남았어요. 기자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할머니.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방송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 딸이에요. 제발요. 눈물이 났죠. 방송하지 마세요. 기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지울게요. 고마웠어요. 그래도 딸이니까요.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닫았죠. 어두웠어요. 불을 켰어요. 텅 빈 서랍이 보였죠.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모든 게 허무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사과했어요. 그런데요.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심은 없었죠. 돈만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요. 전원을 껐어요. 조용해졌죠. 너무 조용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시장 불빛이 보였어요. 내일도 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제요. 사진 찍자고 할 거예요. 악수하자고요. 그런데 왜요? 이렇게 외로울까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죠. 긴 하루였어요. 너무 길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소리 없이요. 그날 밤은요. 끝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집 전화였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낯익었어요. 저예요. 기억하세요? 김철수예요. 50년 전에. 숨이 멎었어요. 철수요. 그때 구했던 사람이요. 당신이 살아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웃음이 들렸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요. 뉴스 봤어요. 꼭 뵙고 싶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따뜻했어요. 언제 올 수 있어요? 내일 가겠어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뛰었죠. 누군가 날 기억했어요. 진심으로요. 아침이었어요. 시장은 아직 덜 깨어 있었죠. 안개가 옅게 깔렸어요. 나는 자리를 폈어요. 나무를 정리했죠.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요. 누군가 다가왔어요. 느린 걸음이었죠. 양복을 단정히 입은 노인이었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 하지만 빛나는 눈이었죠. 할머니. 그가 멈췄어요.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숙였죠. 김철수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름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그는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를 꺼냈죠. 편지였어요. 오래전에 쓴 글씨. 몇 번이나 보내려다. 끝내 못 보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고마운 마음을 미루고 살았거든요. 편지를 펼쳤어요. 종이가 바스라질 듯 얇았죠. 그날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눌어붙어 있었죠. 그는 사진도 꺼냈어요. 흑백이었어요. 병실 침대 곁에 선 젊은 나. 유니폼. 정면을 보는 눈빛.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때의 냄새가 났죠. 소독약과 겨울 공기. 아들 이름을. 그가 미소 지었어요. 겨울이라 동현이라 지었어요. 그 겨울을 잊지 않으려고요. 나는 웃었어요. 가볍게, 아주 가볍게. 오랜만이었죠. 주변 상인들이 모였어요. 멀찍이 서서 지켜봤죠.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분이래. 뉴스에 나온 그분. 나는 어깨를 폈어요. 자연스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김철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요. 고맙습니다. 단 3글자였죠. 그런데 마음이 가득 찼어요.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죠. 소리 없이요. 기자가 왔어요. 숨을 고르며 인사했죠. 오늘은 촬영 안 할게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웠어요. 말을 아껴주는 마음이요.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에 누가 서 있었죠. 딸이었어요. 혼자였어요. 나를 보더니 멈췄죠. 눈이 흔들렸어요. 어제의 차가움은 없었어요. 조심스레 다가왔죠. 엄마. 작게 불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냈어요. 얇은 스카프였어요. 내 목에 살며시 둘렀죠. 바람 불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나는 스카프 끝을 쥐었어요. 따뜻했어요. 실은 손이었죠. 오랫동안 못 잡았던. 사람들이 조용히 물러섰어요. 길이 열렸죠. 나는 딸과 마주 섰어요. 김철수는 한 발 뒤로 물러났죠. 기자도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그들이 멀어졌어요. 시장 소음만 남았죠. 익숙한 소리. 그래서 마음이 놓였어요. 딸이 울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나오려다 멈췄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냥 같이 서 있자. 그렇게 말했어요. 둘이서 서 있었죠. 아침 바람 속에요. 스카프가 살짝 흔들렸죠. 김철수가 다시 다가왔어요. 조심스레요.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기록 사본이에요. 시청에서 떼왔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서류였어요. 공식 도장이 선명했죠. 나는 한참 바라봤어요. 서랍에서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 종이에 난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죠. 점심은 김철수가 머쓱해하며 말했어요. 제가 대접해도 될까요? 나는 웃었어요. 오늘은 내가 살게. 나물 꾸러미를 들어보였죠. 이걸로 국 끓여 먹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죠. 좋은 주름이었어요. 해가 더 올랐어요. 시장 통로에 빛이 들어왔죠. 늘 어둑하던 내 자리로요. 나는 의자를 끌어다 놓았어요. 앉지 않았어요. 대신 서 있었죠. 등을 펴고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이번엔 멈췄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 뉴스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봤어요. 도망치지 않고요. 딸이 내 옆에 섰어요. 가방을 들고요. 도울게요. 그 말은 작았지만 멀리 갔어요. 어제의 밤을 지나 오늘의 아침으로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시장 냄새, 나물 냄새, 사람 냄새, 그 모든 것 위에 아주 약한 향이 섞였죠. 스카프 냄새였어요. 새삼스럽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내일의 자리에 드디어 내가 서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시장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생겼죠. 할머니, 오늘은 무슨 나물이에요? 그때 뉴스 봤어요.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나물 냄새, 사람들 발소리, 그리고 골목 끝에 찬바람. 하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요. 숨 쉬는 게 덜 외롭거든요. 딸은 가끔 와요. 시장 구석에 의자 하나 놓고 내 옆에 앉아요. 말은 많지 않아요. 가끔은 나무를 다듬어 주고 가끔은 그냥 손만 잡아요. 그 손이 따뜻하죠. 그게 다예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김철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쯤 와요.
시장 골목에서 커피를 사오죠. 할머니, 아직도 서서 장사하세요? 앉으면 늙지. 내가 웃으며 대답해요. 둘 다 웃죠. 그 웃음이 참 오래 남아요. 가끔 기자도 와요. 촬영은 안 해요. 그냥 인사하러요. 오늘은 인터뷰 대신 나물 사러 왔어요. 그 말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봐주는 것, 그게 제일 좋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이젠 서랍을 먼저 열지 않아요. 훈장, 표창장, 신문 스크랩은 다시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주 꺼내보지 않아요. 이젠 내가 아니라 세상이 기억하니까요. 밤이 오면 창문을 열어요. 시장 불빛이 보이죠. 사람들 웃는 소리,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 그게 내 자장가예요. 오늘은 기타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끝에서요. 누군가 연습하는 소리였죠. 멜로디가 낯익었어요. 옛날에 내가 자주 흥얼대던 노래. 그날의 바람. 나는 중얼거렸어요. 기억이 스쳤죠. 젊은 시절 공장 앞의 겨울바람. 그날의 냄새와 소리. 그게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천천히 가게 의자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죠.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골목을 채웠죠. 그 빛이 내 손을 덮었어요. 주름진 손등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누가 듣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 이야기는 이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았다는 걸요. 어느새 김철수 씨가 다가왔어요. 손에 기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노래 한 곡 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타 줄이 울렸어요. 낡고 부드러운 소리. 시장 통로를 따라 흘렀죠.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죠. 아이들이 웃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어요. 그 안에 내 세월도 섞여 있었어요. 슬픔도 상처도 그리고 용서도요. 노래가 끝났어요. 박수가 났죠. 나는 조용히 손뼉을 쳤어요. 그 순간 마음속이 환해졌어요. 그날의 냄새가 다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쓸쓸하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저녁이 찾아왔어요. 가게 문을 닫았어요. 하루가 끝났죠. 나는 하늘을 한 번 더 봤어요. 노을이 남아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 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바람을 따라.